경기도 의왕과천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저도 박영선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부양책으로 5월 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봤고,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자료를 아마 본 것 같습니다. 중기부에서 이제 매주 조사에서 발표했던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소상공인 매출의 감소 비율을 보면 그 한창 심각한 상황이었던 3월 23일에는 so상공인 기준으로 66.8% 정도 이제 감소하는 비율을 보였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린 5월 11일 전후부터 이게 굉장히 개선되기 시작해서 6월 15일에는 이게 절반 이하인 31.6%, 그러니까 이게 그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건데요. 그렇게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한국 신용 데이터 자료를 보더라도 그 5월 11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제 5월 11일 이후에 상당한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월 18일 주에 6% 증가, 5월 25일 주에 4% 증가, 이런 이제 전국의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이러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해볼 때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불가피한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지금까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6월 7일 기준으로 95.5% 정도 지급이 완료된 상태고, 어느 정도는 그 지급된 돈이 많이 사용됐다라고도 짐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비슷한 데이터를 보면 그 6월 첫째 주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세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그 효과가 이제 조금 사그러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매출 감소세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코로나가 많이 다시 번지기 시작하면서 저희 국회에서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게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 갈 것이며 언제부터 좋아질 것이냐 하는 이제 강의를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글로벌 제약업계나 이런 얘기 자료들을 듣다 보면 백신 개발도 최악의 경우에는 늦으면 내년 하반기까지도 굉장히 늦어질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 질병, 이 감염병의 전염력 자체도 우리가 초기 대응에 성공했을 때의, 성공이라는 표현은 좀 이릅니다만 어쨌든 초기에 대응할 때에 비해서 전염력이나 그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미 거의 다 지급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장기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이제 보호를 해나갈지 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뾰족한 방안이 이제 나와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아서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비대면 행사로 기획되고 있는 뭐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청년 상인 축제 같은 이벤트성의 이제 대책들은 지금 현재의 그 다시 조금 번지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조금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 혹시 내년 상반기, 후반기까지 계속 이어질지 모르는 이런 좀 장기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이후에 어떤 좀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6월 달까지, 6월 이후에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하반기에 중점적인 소비 촉진 행사이면서 저희가 K-팝, K-방역, 그리고 K-세일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K-세일이라는 새로운 영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가 해보지 않던 K-팝과 K-라이브 커머스를 융합한 형태로 해서
국내 내수 진작은 물론 해외에도 이 방송을 송출을 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K를 알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상품들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처음 시도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샘플 어떤 모델 형태로 구축이 되겠지만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에 이제 했던 일 중에 다행스러웠던 것은 2020년도 예산에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약 3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 30%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 다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상점, 또 스마트 공방, 스마트 공장, 뭐 스마트 서비스 이제 이런 항목들이 저희 예산에 들어 있는데 스마트 상점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온라인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매를 도와주는 이제 그러한 예산으로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좀 많이 깎여서 올해 2차 추경에 3차 추경에 이게 다시 좀 증액이 된 상태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소상공인들 특히 골목상권 뭐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런 곳에서는 스마트 상점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고 굉장히 수요가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대비 그 수요를 지금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얼마 전에 약 20개의 시범 상가를 선정을 해서 스마트 상점을 구축하는 그것을 이제 예산이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020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그 예산이 대부분 다 이런 어떤 기술 대전환을 대비한 그러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전통 제조업은 스마트 공장으로 그리고 전통 시장과 전통 골목 상권은 스마트 상점으로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얼만큼 디지털화할 것이냐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사분기에 코로나19의 그 영향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 정도 충격을 덜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예산이 이미 이런 식으로 작년에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그 예산을 미리 그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